자,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,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, 네.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은 결론이 났죠.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고요. 네.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. 네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진숙 후보자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자진 사퇴 절대 없다. 맞아. 근데 그때 누가 여기서 자진 사퇴 어쩌고 얘기해? 절대 안 하죠. 저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. 네. 누가 얘기했었어 그때? 네, 저 자진 사퇴. 아닙니다.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 아니니까 자진 사퇴 절대 안 한다. 그래 결국은 지명 철회로 이제 갔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인사 파동이라고 저는 뭐 표현하고 싶은데요. 세 측면에서의 실수가 존재했습니다.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.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개인이 실수를 했는데요. 본인이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녀의 그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다라면은 애초에 장관 제의가 들어왔을 때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왜 거절하지 않았는가? 뭐 강선우 후보자도 본인이 보좌관을 자주 교체했잖아요. 그건 사실입니다. 갑질 논란은 아직도 뭐 불분명하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본인이 애초에 저는 이 장관 제의가 왔을 때 거절을 했더라면 어땠을까? 즉 욕심이 본인에 대한 자기 검증보다 앞섰던 거죠. 그게 문제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저는 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보좌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점 지적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좀 더 대승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서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서 무마하려고 했던가 물론 이게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강선우 후보를 설득을 해서 자진 사퇴시켜서 이 파장이 넘치지 않도록 하든가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당은 과연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했는가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실로까지 불똥이 튄 거죠. 즉 인사권자라는 미명하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으로서 개인과 당이 저는 몰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에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은 당에서 의견 모아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무슨 의견 모았겠어요?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. 의원들이라는 동료의식이 작동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 강선우 후보가 장관에서 낙마하면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. 그런 읍소가 저는 당 주위에서 대통령실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있었을 때마다 저는 늘 느끼는 건데요.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지 개인의 영달과 그다음에 출세욕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요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. 그 보좌관 교체 빈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막 그렇게 튀는 수준은 아니다. 그런가요? 예, 뭐 그런 데이터가 통계마다 있습니다. 조금 다르긴 네, 통계마다 해요. 조금 그런 게 통계마다 있습니다. 조금씩 달라. 네. 저는 이진숙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에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개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실은 갑질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서 네. 사실관계가 전후좌우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. 네, 내심의 예민하고 판단은 민감하죠. 있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. 저는 딱 하나 걸렸던 건 뭐냐면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강선우 후보도 그렇고 청문회는 국민 면접의 장입니다. 그 국민 면접의 장에서 그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먹던 거를 내가 회관으로 싸가지고 가다가 거기다 그냥 두고 내려서 문제다. 두고 내렸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. 바로 사실 텔레그램 문자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. SBS를 통해서 공개됐죠. 네.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국민 면접관 앞에서 거짓으로 해명하면 안 돼요. 네. 그냥 잘못했습니다.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.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. 그렇다면 이렇게 되니까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냐면 오늘 아침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뭐 표절은 안 되고 갑질은 안고 간다라든지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라든지 네. 이렇게 프레임이 짜진단 말이에요. 그 네. 부담을 대통령에게 다 갖게 하지 말고 네. 저는 강선우 의원께서 후보자께서 스스로 거취를 정돈하는
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사실 예. 이런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.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뭐 아까 동료 의원 의식이라고 하는데 네. 사실 또 국회 가면 오늘도 가서 얼굴 마주 대할 수 있거든요. 네. 무척 어렵지만 저는 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는 때가 된 게 아닌가,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네. 예. 우리 네. 대통령제라는 게요. 대통령만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고 장관은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것일 뿐이거든요.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참모들이에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순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제대로 뭐 미니스트라고 하지도 않아요. 그냥 그 장관도 세크리터리예요. 맞아요. 알고 보면은. 그래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. 우린 국민을 위해 쓰이는 소모품이고 도구일 뿐이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아무튼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 임명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강선우 후보자는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이재명 정부에 솔직히 부담을 준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특히 네. 만약 임명이 돼서 증명을 하셔야 된다면 이 부분이에요. 제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쭉 봤어요. 유튜브나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에서 2030 여성들의 부정어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시잖아요. 그러면 2030 여성들이 갖게 된 이 마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네.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. 네.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까, 이것을 어떻게 다시 마음을 얻을까에 대해서 정말 분골쇄신 하셔야 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어요. 2030 네. 여성들을 그 소위 빛의 혁명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.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. 네. 예. 근본적인 질문도 하나 하고 싶은 게요. 길게 하시네 이 부분. 왜냐하면요, 저도 이제 맺힌 게 있는데 네.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도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재산 많고 경력 관리 잘 되고 꼭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가? 아니 그러면 어때? 그거는. 그럼 어때도 맞아요. 네. 그럼 어때도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 우리가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키우고 왜 못했던가?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고. 그래도 뭐 봅니다. 김경은 장관도 있으니까. 너무 또 그렇게 그 청렴. 아니 청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. 너무 청년 강박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벤틀리 타고 다니는 장관도 저는 가능하다. 벤틀리 네, 있으시구나. 네, 네. 아니 나는 없어. 나는 없어. 제육 벤틀리설? 아니 나 없다고. 롤스로이스 타고 일 잘하면 된다.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. 맞아요. 네. 롤스로이스를 훔치지만 않았다면, 예, 너무 그쪽으로 갈 필요는 훔치지만 없어요. 않았다면. 예, 훔치지만 않았다면, 주가 조작만 안 했다면, 네. 저는 뭐 그건 뭐 그치.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네. 네. 내란 선동만 안 했다. 내란 손도 안 돼. 그거 안 돼. 저는 그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판단이 잘 안 서요. 맞아요.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갑질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없어요. 근데 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. 근데 이 얘기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거네.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.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돼야 되냐 되지 말아야 되냐라는 논의를 할 때 강선우 장관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식 있죠. 강선우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강선우는 좋은 사람이야. 이런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? 그 단세포죠. 아니 그게 뭡니까? 아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좋은 사람이야.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. 강선우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들여다봐야지. 그렇죠. 왜 그런 식으로 가? 나는 그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. 아까부터 계속해서 어떤 뭐 무슨 협회 얘기를 하면서 야 걔네들이 비판한다. 걔네들을 좀 살펴보거나 방송해라. 저 다 봤어요. 강선우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야지 왜 얘네들이
뭐 이낙연계가 비판하니까 강선우는 좋은 사람이야.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. 난 너무 거기서는 좀 슬프더라고. 그럼 제가 대표적인 친명 아닙니까? 네. 저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그럼 뭐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또? 왜 나한테 그래? 네. 알겠습니다. 야. 네. 체육에 대한 욕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. 알고 있었죠. 아니, 저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. 네, 욕 그러니까 먹을 이제 거 저는 알았습니다. 특히 네. 이제 이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 네.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. 네.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네. 평소에 알던 사람들 중에서 훈련된 사람들,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, 예를 들면 뭐 윤호중 장관이라든가 정성호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 안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늘 국민들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잖아요. 네, 채용 너나 잘해라고 하는데 아니 저 잘해야죠. 근데 저는 공직자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못하겠다는 건 아닙니다. 시켜주면 하시겠네. 아니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. 예, 저도 시켜주면 벤틀리 타고 출근해서 이렇게 잘하겠다. 그렇지. 방송을 잘하겠다. 방송을 잘하겠다고. 네, 더 착한 마음으로 더 잘하겠다. 네. 그리고 나도 잘못하면 내가 아마 욕 제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거잖아요. 나는 욕하면서 왜 그래? 그리고 나는 강선우가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. 네. 오기 잘했다는 그런 댓글도 많아요. 네. 많아? 네, 많아요. 잘안 아니 하시면 뭐 장관 잘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받았다는 것을 네. 뼈에 새겨야죠. 네, 그래서 저는 꼭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맞아요. 네. 네.